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손성욱입니다. 이제 벌써 24년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년 2025년 어떻게 투자를 또 대비해야 될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투자자산운용의 ETF 컨설팅팀 마지혜 책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또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에 투자 기회를 찾음에 있어서는 결국 올해와 내년에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뭐냐를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정권 교체입니다.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글로벌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은 더 강화가 되고 어떤 정책은 완전히 뒤집히게 될 텐데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되게 다양한데 네. 그중에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책이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죠? 하나는 이제 네.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자가 결정된 직후이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가 실제로 출범한 직후입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대선은 11월 7일에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나면서 이후에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세게 일어났죠. 네. 이제 다음번 어떤 웨이브는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의 취임식, 이제 그 이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가 알다시피 경력직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출범 직후부터 이제 자신의 정책적 구상을 강하게 빠르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트럼프 정책 방향을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현상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벌써 구독자분들께 큰 투자 팁을 두 개나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증시가 어떤 정부 정책 영향을 받는 게 선거 직후에 한 번. 이미 그건 지난 거잖아요. 최근에 안 그래도 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증시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1월 22일이 새 정부 출범이잖아요. 2025년. 그때 이제 취임식 전후로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또 말씀해주신 거 잘 들어놓고 투자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취임한 이후부터가 이제 진짜니까 본 게임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2.0 시대 이제 첫 해잖아요. 2025년이. 그럼 이제 어디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될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되는 거, 강화되는 거, 그리고 바뀌는 거, 크게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표를 봐주시면은 이제 산업별로 저희가 트럼프 시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력 인프라랑 반도체, 그리고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전통 에너지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두 개, 전력 인프라랑 반도체는요. 네.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가 되고 더 강해질 산업에 속하고요. 네. 전통 에너지는 트럼프 시대에 과거와는 달라질 산업에 속합니다. 우선 전력 인프라랑 반도체 이쪽은요.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글로벌 탑 패권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공을 들이는 그 AI와 관련되어 있어서 미국의 지금 필수적인 산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됐었더라도 네. 이 산업들은 여전히 힘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대세적인 산업이므로,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자신의 공약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산업으로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전통 에너지 쪽은 트럼프 시대에 많이 바뀔 산업이에요. 네. 과거 바이든 정부까지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고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가격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미국 경제를 더 부양하겠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 값싼 화석연료, 전통에너지 생산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영향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크게 이제 5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거고 특히 중요한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반도체는 바뀌지 않는 거,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거, 전통 에너지 분야는 아무래도 트럼프 2.0이 되면서 180도 가까이 바뀔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24년 아직 안 끝났지만 현재까지 가장 좋았던 분야 중에 하나가 역시 AI의 이 전력 인프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년에도 이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전력 인프라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산업입니다. 우선 이 산업이 최근에 얼마나 좋았느냐를 먼저 그래프로 같이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유틸리티, 전력 관련된 대표 ETF는 XLU고요. 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ETF는 SOX라고 읽죠. SOXX 이 상품인데요. 이 ETF의 수익률, 최근 기간별 수익률을 보시면 반도체를 이 유틸리티가 이깁니다. 이 빨간색이 유틸리티인데 네.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 반도체에는 좀 부침이 생겼지만 전력은 꾸준하게 달리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전력이 왜 좋으냐 하면은 요즘 기승전 전력 인프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의 호재가 중첩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재료 뭐 아니면 호재가 네. 뭐 하나밖에 없으면은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흔들리면 이제 이게 맞아요.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전력 인프라의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마치 산발이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산업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호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요,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 점입니다. AI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AI 데이터 센터들이 요구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된다 하는 자료들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 산업 전반에 호재가 됩니다. 근데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이 컨셉에서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거는 보통 발전원에 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로 전기를 생산하느냐. 네. 띄워드리는 그림을 같이 보시면요.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전력 산업 밸류체인 전반이 다 좋게 됩니다. 네. 전력산업 밸류체인이라는 거는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송전하고 변전하고 배전해서 최종 소비처까지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해야 되죠. 발전이 수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생산된 전기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력망으로 이제 수혜가 같이 오게 돼요. 근데 현재 저희는 이제 이 발전원 관련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 원전주들 맞아요. 되게 잘 나갔던 핫합니다. 거 네네. 기억하시죠? 결국은 이제 빅테크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원전을 집중했고 그로 인해서 원전주들이 수혜를 받은 건데요. 근데 저희는 이 발전 뒷단계에 있는 전력망 이쪽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뭘로 전기를 생산했든지 간에 원자력이든 뭐 친환경이든 석탄 화력 발전이든 뭘로 했든지 간에 그거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필요한 거기 그쵸. 때문에 네. 전력 인프라 투자가 수반이 될 것이다. 실제로 되고 있다. 이제 이 점이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투자를 좋아하는 게 태양광이 뜰지 풍력이 뜰지 저 트럼프 시대가 와가지고 다시 전통에너지 다 돌아갈지 머리 아프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전이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망은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망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전력 네, 인프라 중에서 이제 어떤 전기를 보내는 거 그 네.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주요한 전력 회사들이 발표한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 요청 수요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건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발전을 했어요.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을 해오기 위한 전력망이 결국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에 대한 연결 요청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AI, 그로 인한 전력 수요, 그로 인한 발전 증가, 이 뒤에는 뭘까? 전력망이다. 이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투자 포인트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 기업들도 뒤에서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AI 말고 또 다른 호재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 또 있는데요. 네. 미국과 유럽,
그 대규모 선진국들의 전력망이 지금 너무 낡아 있어서 아,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제 이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들의 전력망이 깔린 시점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식이 한 60, 70년이 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렇죠.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아까 다룬 것처럼 지금 전력 생산도 엄청 늘어나는데 그걸 옮길 전력망은 너무 낡아 있다? 지금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의 정책적 투자를 통해서 이 전력 인프라를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의 법인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IIJA로 이제 표기가 되는 이 법인데 이것도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역시 이런 투자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바이든 정부 때 거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안 할 거냐? 물론 이름이나 뭐 형태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전력 산업이라는 건 너무 미국에 네. 대세적으로 필요한 맞아요.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거를 당연히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미국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이렇게 강대국이고 엄청난 국방력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1위를 거의 놓치지 않는 이 강대국이 참 그런 인프라는 되게 노후됐다는 걸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60, 70년대 지어놨던 전력 설비가 아직도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치면 재건축을 앞두고 네. 있는 아파트들 같이 가보시면 되게 낡긴 낡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전력 수요로 이루어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네. 분이라든지 미국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이 정전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요? 데이터를 보니까 네. 2016년에서 20년 평균으로 1년에 한 6시간 정도의 정전이 발생하는 나라더라고요. 저도 네. 이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인도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인도랑요? 그만큼 지금 이 전력망이 되게 낡아 있고 이거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너무 높다. 그러네요. 미국의 새 지도자는 당연히 여기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요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랑 또 별개로 그죠? 전통적으로 지금 노후된 그 네. 인프라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 축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특 요인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네.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거 중에 핵심이요. 네.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점은 이제 구독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음. 근데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상당수가 어떤 뭐 인건비가 저렴하거나 뭐 원재료가 저렴한 나라에다가 공장을 이전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제 싼 나라에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이거를 제조업 옵쇼어링 뭐 옵쇼어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가서 만든다라는. 근데 이렇게 옵쇼어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제 미국 중산층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 중산층 허리가 너무 얇아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제조업을 살리겠다. 제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리쇼어링을 추진을 합니다. 나가 있는 공장들 다시 들어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는 많은 공장들이 다시 신설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이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네. 근데 여러분 공장을 다시 짓고 돌리는 데에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광범위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하에서 이 전력 인프라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전력망을 많이 까는 기업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벌써 세 가지입니다. 이 전력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노후된 전력 설비 교체하는 네. 거,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까지 네. 엄청 탄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내년에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분야가 좀 뜨거운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전력 인프라 저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테마입니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 전력망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 상품은 티커명 GRID를 쓰는 그리드 ETF예요. 근데 이 ETF에 최근 3개월간 들어온 자금의 규모를 보니까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형 ETF 전체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 역시 이 그리드, 전력망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 현 시점에 이걸 주목하고 있다는 거는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이런 글로벌 투자 동향 역시도 짚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든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투자할 만한 ETF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전력 관련된 종목,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올해 전력 설비주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뭐 K변압기주 3대장 있었죠. 그런 기업들 물론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좀 글로벌 기업들을 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성장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이튼이라는 기업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또 유럽 역시도 지금 전력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지역으로서 스위스의 ABB,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글로벌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실제로 전력 산업을 좀 오래 보시는 연구원님들 만나봐도 이 전력 산업에서의 진짜 탑티어는 미국과 유럽 기업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투자 기회를 많이 우선 보시다 보니까 국내 전력기기주들에 올해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관심은 주요하겠습니다만은 내년 투자하실 때는 글로벌까지도 눈을 좀 넓혀보시면 어떨까 하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었을 때 좋은 건 알겠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좋은데 이튼이라든지 스위스의 ABB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요런 분야는 ETF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가 그 산업을 구성하는 종목들을 일일이 공부하기에는 좀 맞아요.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을 위한 투자 상품이 바로 ETF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ETF는요.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의 모멘텀을 가장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ETF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전력망, 전력 측정을 비롯한 전력 기기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이 전력망 테마에 관련된 글로벌 종목들을 넓게 골고루 편입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주요 종목들, 미국의 이튼, 그리고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 내셔널 그리드, 슈나이더 일렉트릭, ABB 같은 미국과 유럽에 상장된 주요한 기업들을 다 골고루 담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전력망 투자의 대표 상품이 그리드, 네. GRID라는 ETF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의 특징은 그 그리드 ETF랑 같은 기초 지수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완전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니까 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국내 상장 ETF로도 이제 간편하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리드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투자 효과를 추구하실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국내 장중에 네. 별도의 환전을 하실 필요 없이 그쵸.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점을 짚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력망 투자를 내가 하고 싶은데 미국 주식 하나, 뭐 유럽 주식 하나, 어디 주식 하나 이렇게 하면 귀찮고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요 ETF로 하면은 다 올라탈 수 있으니까 이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게 되니까 이런 특장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하면 중국 견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이 관세, 무역 전쟁이죠. 네. 저희 다 2018년 뭐 이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그 트라우마가 조금씩 있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제 교역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 경제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라든지 네.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이런 산업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이 있죠.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이 반도체가 요즘 아주 경량에 휩싸여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어서 이 중국의 수요가 둔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내 반도체주 그냥 놔두고 있어야 되나요? 네.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버려둬야 되나요? 어.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네.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2025년에도 여전히 주목해야 될 테마다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가 올해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AI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부품이기 그쵸.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게 없으면 AI 산업이 돌아갈 수가 그쵸. 없다. 맞아요. 가장 네. 근본적인 물적 기반이다. 그런 이상 이제 AI 산업이 가는 이상으로는 이 반도체 역시 같이 갈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다만 반도체 오케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럼 모든 반도체주가 다 좋을까?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저는 역시 또 그렇지가 않을 거다. 기업별로 차별화가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저기 미국 반도체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네.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산업은 산업에도 중요할 뿐더러 국가 안보, 국방에도 너무 중요한 산업이어서 국가적으로 이제 밀고 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은 계속되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쪽은 역시 한국 반도체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활로, 이제 살 길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네. 말씀하신 좋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칩워라는 베스트셀러 저자 크리스 밀러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지난 10년에 걸친 무역 전쟁으로 눌려왔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더 양분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으로 더 찢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미중 양국이 분리되는, 디커플링 되면서 이 두 나라에 다 걸쳐져 있는 통합 공급망에 익숙한 기업들에는, 그리고 그런 국가들에는 막대한 비용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그런 기업들 많지 않을까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공급망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님 역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네. 우리 기업들이 이 공급망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 미국한테 약간 줄 서라 약간 이런 말로도 좀 들리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죠. 아무래도 미중 갈등 속에서. 그리고 삼성 KPMG 역시도 이제 살 길을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 기업들은 미국 AI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한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 같은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HBM일 텐데요. GPU에 들어가는 네. 고성능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미국 기업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미국 기업의 핵심적인 꼭 필요한 파트너 위치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고 중국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많거나 중국 기업들하고 주로 협업하는 기업들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딱 말씀 주시고 들어갔을 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한테 줄 잘 서는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그런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나 또 이런 것들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을까요? 네, 투자를 할 때는 뭐 승자와 함께 가는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그 공급망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특히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렇죠. 북미 공급망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ETF가요.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이라는 상품이에요. 이 ETF는 좀 특이한 것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만 15개를 뽑아서 투자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업 사업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이 기업의 매출의 그 원천 지역을 같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매출을 쫙 봤을 때 북미 안에서의 생산 또는 북미로의 수출을 통해서 창출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만 골라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매출 비중이 크다는 거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죠. 미국에 대한 노출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제 함께 표로 보시면요. SK 하이닉스가 비중이 가장 높고요. HPSP, ISC, TCK 같은 기업들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DM이라고 하는 어떤 종합 반도체 기업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기업들까지 이제 폭넓게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소부장 같은 기업들은 미국이 리쇼어링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 내에 결국 반도체 공장을 그쵸. 지을 텐데 이제 그때 우리 기업들의 쓸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소재 부품 장비를 잘 납품하는 기업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SK하이닉스처럼 HBM의 선두주자이자 또 종합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다 하지는 못하는 생산을 이제 같이 해줌으로써 그쵸. 그리고 HBM 같은 또 핵심적인 부품을 미국향으로 보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K 반도체 투자 나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때도 여전히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게 맞죠? 미국 네, 영토에다가 다시 다 공장 짓고 네. 데이터 센터 짓고 네. 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죽거나 침체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하면 뭔가 싸우니까 뭔가 산업이 죽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기보단 제가 말씀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양극화될 수 있겠다. 네. 돈이 반반 분산됐다면 예를 들면 이쪽 이제 미국의 공급망이 잘 연결돼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라고도 보여져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어떤 관세로 인한 뭐 시장의 부정적인 우려들, 그렇죠. 그게 충분히 소화되는 과정이 일단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럼 그 뒤에 어느 종목은 반등을 할 것이고 어느 종목은 안 할 텐데 맞아요. 그때 기준이 뭐가 될까 할 때 이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미 공급망이라는 개념을 잡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ETF 컨셉이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좋은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지역으로 나누는 것도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북미의 공급망 기억하기도 쉬우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하면 또 에너지 친화적인 인물. 이라고 또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공룡인 엑소모빌, 뭐 쉐브론 이런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좀 좋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에너지 정책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종목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전통 에너지에 되게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친환경, 환경은 멀고 돈은 가까이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친환경 에너지 물론 좋고 필요하죠. 기후위기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생산에도 돈이 많이 들고 그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짓는데도 돈이 많이 맞아요. 들고 실제 에너지의 가격도 높고 근데 이런 거가 경제를 살리는데 좋지 않다고 그렇죠. 보는 네, 거죠, 네, 트럼프는. 네. 그래서 전통 에너지는 일단 값이 싸기 때문에 그 비용 효율성을 높게 사서 전통 에너지의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가 새 정부의 에너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요. 석유가스 기업인 리버티 에너지의 CEO입니다. 이분은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화석 연료를 전도하는 인물로서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어떤 수장을 맡은 만큼 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떨 건지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완전 기후 위기 부정문자급이면 정말 강경 전통 에너지파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임명호부터가 약간 기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네. 기조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네. 공약집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거에도 나와 있고 트럼프의 그래요? 그 선거운동 영상들을 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냐면요.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맞아요. 많이 표현이었어요. 들었어요. 네, 네네네. 이제 익숙하시죠. 네네. 여기서의 드릴이라는 거는 석유나 가스의 탐사, 생산을 늘리기 위한 탐사와 시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집권하면은 그 드릴을 대폭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석유, 가스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환경 규제들 대폭 완화를 할 예정이고 기존에는 되게 인허가를 까다롭게 줬다면 이제는 그거를 되게 간소화하겠다라는 방침도 있고요. 네. 기존의 전통에너지 기업들에 부과하던 세금도 깎아주겠다. 이런 다양한 방침들을 이미 밝혀둔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미국 에너지 전통에너지 산업의 실적과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석유가스 산업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도 많아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 효과가 맞아요. 변동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맞아요. 점, 네. 이런 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기는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중국 역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글로벌 경기 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예견하거나 맞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이제 투자하실 때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오히려 약간 주가 수익률 비교해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 오히려 러우 전쟁 터지고 막 중동 전쟁이 막 터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튀어오르기도 했었으니까 네.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긴 하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다른 변수들이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런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난다는 그쵸. 점, 이제 큐가 늘어난다는 점, 이 점이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쵸.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대표 종목과 ETF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원유 기업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유 미국 에너지 기업들. 네. 뭐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 글로벌하게 빅 오일 내지는 슈퍼 메이저 이렇게 불리는 되게 큰 기업들이에요. 네. 이래봬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중동이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와. 저희가 원유 에너지 기업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네.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가스 사업도 맞아. 같이 하거든요. 천연가스도. 네. 그래서 요즘 천연가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ETF 통해서 관련 기업들 한 번에 담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라는 상품입니다. 네. 중요한 미국 기업들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를 비롯해서 EOG 리소시스, 윌리엄스 컴퍼니스, 슐럼버거 같은 기업들 다 폭넓게 담아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역시 종목 좀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이 산업은 좋은 것 같은데 하는 분들 ETF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진짜 트럼프 이제 2기 시대에 대비해서 트럼프 그 아젠다도 나와있지만 원유 단순히 생산국이 아니라 최대 수출국이 되겠다. 네. 밸런스 패권 잡겠다.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까지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에너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판매하고 그래도 실적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역시 에너지 기업 공부하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어렵고 네. 저도 미국 에너지 기업들 한번 보려고 했지만 땅덩어리가 너무 넓은데 엑소모빌이 이쪽 지역에서 막 석유를 캐고 있고 맞아요. 어떤 기업이 이쪽에서 캐고 있고 그걸 막 가서 볼 수도 없고 이게 참 숫자만 봐서 머리 아프신 분들은 또 에너지 기업 ETF로 한 방에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어떤 투자처에 유익 있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덩달아서 대표 종목들하고 관련된 ETF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3개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ETF 어떤 투자자분들께 특히 좋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세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시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시대에는 뭔가 다른 투자처가 있을 텐데, 잡을 수 있는 투자기가 있을 텐데,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주로 이야기되는 산업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전력 인프라, 반도체, 전통 에너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금융규제 완화의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이나 핀테크, 그리고 방산 이런 쪽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트럼프가 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랑 현재 미국의 과업 이런 게 다 맞물리는 중요한 산업이 이제 위에 위치한 3개 산업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3가지 상품 모두 트럼프가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살리는 거,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이런 쪽하고 다 닿아 있는 만큼 내년 투자 계획을 모색하실 때 이 정책에서 어떤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 주요하게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서 주목해야 될 ETF 3종과 또 관련 키워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관련 ETF에 대한 정보는 영상 댓글 더보기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